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바늘구멍 취업문에 대학 캠퍼스에서는 방학이 실종됐습니다. 방학을 잊은 대학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포켓몬고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해 건물이 부서지고 종업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전남쌀이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죠. 끝모를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에게 방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 방학에도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생활 주변의 폐품을 이용해 만든 태양광 자동차의 성능 시험이 한창입니다. 다음 학기에 한전과 한전 KPS 등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 실습이 예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을 쌓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갔는데 4개월 동안 이제 거기에 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걸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학 중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인 9주 내내 이어지는 국가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에도 과 4학년생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갈수록 버거워지는 취업문을 뚫기 위해선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은 필수고 그래서 학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방학 기간에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 겁니다. 지쳐지면 안 되니까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각 대학들 역시 취업률을 높이는 건 물론 신입생 모집을 위해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해외 학술 연수 같은 직무 중심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내 자신을 그 순간을 PR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부족하고자 느껴서 이제 4학년 방학 중간에 국가고시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3%로 지난 1999년 11.3% 이후에 1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남과는 차별화되는 스펙이나 경쟁력이 없다면 취업도 없다는 절박감에 이제 방학이나 낭만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실제 상황을 비춘 현실 영상에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 요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이 증강현실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서 더 정밀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아픈 근육과 뼈의 영상이 환자의 몸 위에 그대로 비춰집니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의사와 환자는 아픈 부위를 함께 보며 치료 방법을 논의합니다. 실제 영상의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적용한 진찰 모습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시술들을 먼저 해보게 됨으로써 그분들에게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겠죠.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문영래 교수팀은 CT나 MRI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진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정보가 담긴 이 바코드를 비추면 증강현실로 아픈 부분이 직접 나타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CT나 엑스레이 등 기존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표준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해진 단계입니다. 이 3D 영상이 환자의 몸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AR 표준 모델도 구축되고 있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수술 도구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인간의 생명 연장은 이미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가상현실과 IT와 연결되어 있는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연장된 생명을 얼마나 좀 더 높은 질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가. 문 교수팀의 3D 진료 시스템은 앱 형태로도 개발돼 국내외 의료계와 교육 현장에 저렴하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형 의료 시스템의 세계 표준화를 만드는 게 문 교수팀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와 나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나주는 33도로 예상됩니다.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3.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화순이 32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으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이 28도, 고흥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중국 수출은 쌀 소비 위축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판로 확보가 어려워 중국 쌀 수출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올 초 해남 옥천농협에 한눈에 반한 쌀 5톤이 중국에 첫 수출됐습니다. 많지 않은 물량이지만 전남 쌀의 중국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판매가 부진해 연말까지 추가 수출 수요가 없습니다. 전남 쌀의 중국 판매 가격은 1kg에 6,000원 선, 중국 쌀보다 4배 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기 후반주 들어오면은 계속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판매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요. 전남 쌀을 비롯한 전국 6개 RPC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쌀 판매 실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수출된 국산 쌀은 200여 톤으로 당초 농식품부의 중국 쌀 수출 목표치의 10%에 불과합니다. 유통망 확보 등 판매 대책 없이 실적을 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한 중국 쌀 수출 추진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중국 쌀 시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중고가 고객을 타겟으로 유기농 쌀이라든가 고품질 쌀을 개발하여 이런 판촉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쌀 판로 확대를 위해 산시성 식품박람회와 베이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남 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배출과 관련해 광주시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산단 내 공장들을 전수조사합니다. 광주시는 어떤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에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과 배출량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오늘 오후 3시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계 주변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4곳 중 한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350여 곳을 단속한 결과 24%에 해당하는 85곳에서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를 외부 농수로에 무단 유출한 화순의 개사육장 등 9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에 돌진해 20대 종업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지 차를 몰래 빼내와 심야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편의점 유리창을 깨고 빠른 속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계산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던 아르바이트생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차에 깔립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난 사고 현장에서 앳된 모습의 10대들이 차량에서 빠져나옵니다.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승용차는 이 건물 외벽까지 부셔버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1차선을 오다가 핸들이 갑자기 꺾여서 저기 인도에 있는 기둥을 받고 이렇게 차가 이쪽으로 돌진해 온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종업원 22살 윤모 씨가 척추뼈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월 군제대 후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일을 했던 윤 씨는 편의점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봉변을 당했습니다. 오늘까지 일을 하고 이제 다음 주가 강주 쪽에 직장 하남 쪽에 이제 일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대학원 중환자실이 있는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버지 차량을 몰래 빼내온 고등학교 1학년 강모군.
강군은 친구 3명과 함께 광주에서 나주로 30km가량을 운전해오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강군이 편의점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강군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닐봉지를 쓰고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광주시 용봉동의 한 치킨집에 침입해 철제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2살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달 전 출소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송 씨는 일감이 없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훔친 금고 안에는 7,000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사는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실종되게 한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5일 자정 무렵 신안군 임자면 제원도 인근 해상에 피항해 있던 어선에서 라면을 끓이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51살 이모 씨를 바다에 밀어 실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닷일 경험이 보름가량에 불과해 작업이 서툴렀던 피의자 이 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비정 4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광산구에서 의미 있는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동장을 선출한 건데요.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김승현 수안동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민투표로 동장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네. 이런 절차로 동작이 된다는 것은 아주 힘들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알고 주민의 바라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공약을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동작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당당하고 소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수안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뽑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어떤 취지에서 주민투표가 도입이 됐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2014년 9월에 처음 시작했고 이번 선거가 2번째입니다. 네. 수안동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아주 큰 동인데도 이계동으로 분도하지 않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대동제인 서기관 동장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장 임용은 서기관 승진 후보 사무관을 대상으로 주민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임명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번 선거는 3명 후보자가 경쟁을 했고 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보통 동사무소 가게 되면 저희도 이제 민원서류 이제 때로 가기도 하는데 동장의 역할이 어떤 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선출이 되신 이 동장하고 임명된 동장하고는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통상적으로 보통 동장들은 정해진 업무 이제 민원 업무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사회단체 합리적인 운영, 구청의 지시사항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복지 업무 등을 좀 중점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추천 동장은 기본 업무 외에 정치 행정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즉 현안 문제들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이렇게 화합하고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좀 아파트라든지 마을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면서 기관사회 단체들이 역동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추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안동은 광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거 지역인데요. 선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셨을 텐데 어떤 공약을 내거셨을까요? 네, 수안동은 인구가 8만 명이니까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좀 큰 동입니다. 잘 짜여진 이제 도시 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는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도시 가운데는 풍령정천이 흐르고 있고요.
풍령정천은 좀 나름대로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은 광주천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풍령정천이 주민의 쉼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되는데 다소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공약을 했고, 또 다시 또 시내버스 운행 여건이 동서남북에 비해서 아주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또 과밀학급이라든지 우수 학교 유치, 또 그런 부분들, 뭐 수완 우체국 신설도 바라고 있고, 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여기에다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활동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직접 이제 동장을 뽑았다. 이게 진정한 뭐 주민자치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한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방자치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민의 표를 얻어서 임명된 동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지시나 눈치를 보고 행정을 했다면은 주민의 욕구를 좀 잘 정리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고, 또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동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을 알고 주민들의 욕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주민과 더 밀접한 관계도 이렇게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나 나눔, 문화체육 활동이라든지 그런 기회도 많이 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들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여수 화양지구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구로 고시했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로 지정된 것인데요. 어떤 제도이며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 여자만과 가망만을 가르는 반도 지형의 끝자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 관광지구로 개발 예정인 이곳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구로 지정 고시된 곳입니다. 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유인책이 적용된 겁니다. 전국에서 8번째, 올해 들어서는 강릉 정동진 지구에 이어 2번째입니다. 특히 화양지구 활성화에 다급한 광양경제청은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으로 예정됐던 일상 측의 투자가 골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산됐고, 최근 거듭된 국제공모에서도 외국계 자본의 관심을 끌지 못한 상황. 자칫 텅 빈 관광단지로 장기 방치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화양지구를 성공적으로 법무부를 설득하여서 지정을 얻어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에 지역 개발에 목마른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양지구의 모델은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계 자본의 투자가 본물을 이루었던 제주도. 하지만 외국인 정주 여건이나 기반 시설은 제주에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어서 준비 없이 문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MBC 5.18 36주년 특집 프로그램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는 포털 사이트 스토리 펀딩으로 연재됐습니다. 광주를 위해 희생된 광주 밖 사람들의 사연에 전국의 시민들이 한 푼 두 푼을 모아줬는데요. 이 기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18 이후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시민들의 이야기,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도 연재됐습니다. 광주를 위해 숨져간 광주 밖 사람들의 이야기에 네티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며 놀라워했고, 광주를 위해 숨져간 경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냐며 그동안 몰라서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5.18은 광주의 역사인 줄만 알았는데 전 국민이 함께 아파한 사건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댓글을 넘어 후원금 기탁으로 이어져
8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유족과 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1,511만 6,820원을 보내줬습니다. 광주 MBC는 이 기금을 5.18을 알리다 희생된 이들의 정신계승 등 의미 있는 일에 쓰기 위해 광주 트라우마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분들,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 이후에 80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6년이 지나서 이제 그분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늦었지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또한 명예 광주시민증 수여 등 내년도 5.18 기념사업에 5월 항쟁과 6월 항쟁을 이어준 시민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동부문화재단이 5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장학금 2억 5천만 원을 광주시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지난달 말 동부대우전자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장현 시장이 발벗고 나서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하는 의미로 추진됐습니다. 동부대우전자의 최진균 부회장은 윤장현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연구개발 중인 프리미엄 제품을 광주 사업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까 고민 중이시라면 문화예술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광주 북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요,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판토마임과 저글링을 배워보는 청소년 마임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에서는요, 오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광주읍성 흔적에 대해서 미래 문화유산을 남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도심 문화자원에 대해서 배우고 3D 프린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대인시장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초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마술을 직접 보고 배우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간 광주시청에서 방학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광주 곳곳에서 방학맞이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요. 올 여름방학, 다채롭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와 나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나주는 33도로 예상됩니다.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전남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3.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화순이 32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2도, 보성이 28도, 고흥이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주말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